자, 오늘도 메트로폴리탄 한인연합감리교회 매처치 수요 배움터에 같이 자리해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오늘이 가을 Fall 2021 가을 학기의 첫날입니다. 이번 가을 학기의 주제는 The American Slavery and Its Legacies, 미국의 노예 제도와 그 유산 하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앞으로 18주 동안 이 미국의 노예 제도가 어떤 영향을 미국 사회에 끼쳤고, 그로 인한 이 사회의 아픔과 이 사회의 도전, 또 그리고 아픔과 도전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도 또 심어주니까, 어떻게 보면 그 아픔 뒤에 오는 우리 사회의 변혁의 가능성은 또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을 앞으로 계속 점검해 갈 생각입니다. 왜 이 토픽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요. 역사학도로서 저는 이제 미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숙제는 인종 문제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거의 400년 동안 이제까지 도도한 물결처럼 흘러온 그 인종의 편견, 또 인종의 차별, 또 인종의 폭력, 이런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과거처럼 방치해 놓을 수 없는 상태에 왔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Black Lives Matter, BLM으로 정리되는 이제 이 인종 문제에 대해서, 인종 정의, 인종 평화, 인종 화합,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사회는 많은 고민을 하고 또 정책적으로도 새로운 변화를 추구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그럼 이런 도도한 물결 속에서 우리 동포 사회는,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 커뮤니티는 어떤 이 문제, 이 인종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인식과 이해를 가지고 있나, 이런 것을 돌아보고 싶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좀 고백을 하죠. 제가 아주 복이 많은 사람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첫째, 이렇게 매주 수요일 이런 그 배움의 공동체를 열 수 있는 그런 그 믿음, 신앙의 공동체에 제가 속해 있다는 것이 저한테는 가장 아주 큰 은혜고 또 복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제게 복이 있다고 또 생각한다면, 제 또 은사 한 분이 저한테 아주 많은 영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직을 갖게 되고, 우리 은사한테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좋은 선생이 되겠냐라고 이제 여쭤봤죠. 그랬더니 이제 몇 가지를 알려주셨는데, 이렇게 가르쳐라, 저렇게 가르쳐라, 그런 소리는 하나도 안 하시고, 이미 이 배움터에서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런 말씀을 첫 번에 하시더라고요. 강의실에 들어가기 전에 두렵지 않고, 강의실을 나와서 회한이 없으면 그때 그만둬라. 그때 다른 직업을 찾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이 저의 가르치는 자로서의 일종의 저 스스로에게 늘 하는 다짐입니다. 들어갈 때 떨림이 있어야 하고, 나올 때 조금 더 잘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회한이 늘 있는 배움터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제 은사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50% of teaching is showing up. 그러셨어요. 그게 뭐냐면, 배움의 자리에 까먹지 말고 빼먹지 말고 늘 가 있어라. 그것이 가장 큰 배움이다. 메시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동의합니다. 사실은 뭘 많이 준비해서 뭘 귀한 정보를 전하고 싶지만, 그 전에 앞서야 하는 것이 꾸준함이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12월 29일이 이해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그때까지 계속 나아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Thanksgiving이 Thursday인데, 목요일인데, 그 Thanksgiving 전날도 사실은 배움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감사의 말씀 다 드리고요. 자, 오늘의 주제는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 왜 아프리카냐? 그렇게 또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지금 미국의 노예 제도를 한다고 했는데, 그럼 1500년, 그때부터 이렇게 미국에서의 실상을 펼쳐가면 되는데, 왜 아프리카냐? 굉장히 중요한 명제입니다. 아프리카와 아프리칸 아메리칸을 떼놓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에 사는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코리아라는 그런 존재와 우리를 분리해서 생각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그 시각 안에는 코리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frican American Experience, 아프리카계 미국인 또는 쉽게 흑인들의 삶의 실상을 이해하려면 Africanness를 이해해야 돼요. Africanness를. 자, 그렇다면 지난 수세기 동안 이 역사 속에서 서구가 주도한 역사 속에서의 Africanness는 뭐냐? 그건 뭐냐? 그건 우리 솔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첫째, 미개, 그 다음에 야만, 그 다음에 빈곤. 이걸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프리카가 그 큰 아프리카가, 그 다양성 있는 아프리카를 우리는 이렇게 주로 생각해 왔죠. 이 사자, 코끼리, 악어, 이런 그 짐승들이 우글우글거리는 그런 밀림 그 정글 속에서 사람들은 가난하고, 사람들은 미개하고, 사람들은 야만적이고 하는 그 타잔 노션이 있는 거죠, 타잔. 그것에 대해서 제일 강력하게, 진지하게 문제를 제기한 인권운동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좀 급진주의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멜컴 X의 얘기를 먼저 들어보는 것이 우리 공부의 좋은 시작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는 무엇이냐? 왜 아프리카의 부정성은 미국의 흑인들의 삶 속의 부정성으로 그대로 이체되는가? 그대로 트랜스퍼 되는가? 그것을 우리 한번 그 근원을 따져보겠습니다. Speech at Ford Auditorium by Malcolm X. 1965년 2월 14일. Number one, first you have to realize that up until 1959, Africa was dominated by the colonial powers, and by the colonial powers of Europe having complete control over Africa, they projected the image of Africa negatively. They projected Africa always in a negative light. Jungles, savages, cannibals, nothing civilized. And naturally, it was so negative until it was negative to you and me. And you and I began to hate it. We didn't want anybody to tell us anything about Africa, and much less call us an African. And in hating Africa and hating the African, we ended up even hating ourselves without even realizing it. Because you can't hate the roots of a tree and not hate the tree. You can't hate your origin and not end up hating yourself. You can't hate Africa and not hate yourself. And you show me one of these people over here who have been thoroughly brainwashed, who has a negative attitude toward Africa, and I'll show you one that has a negative attitude toward himself. You can't have a negative attitude toward yourself, a positive attitude toward yourself, and a negative attitude toward Africa at the same time. To the same degree that your attitude, that your understanding of, and attitude toward Africa becomes positive, you'll find that your understanding of and your attitude toward yourself will also become positive. And this is what the white man knows. So they very skillfully made you and me hate our African identity, our African characteristics. And you know yourself that we have been a people who hated our African characteristics. We hated our hair. We hated the shape of our nose. We wanted one of those long dog-like noses, you know. Yeah. We hated the color of our skin, hated the blood of Africa that was in our veins, and in hating our features and our skin and our blood, why we had to end up hating ourselves, and we hated ourselves. 그런데 지금 들어보면 여러 번 들어본 그 연설이지만 굉장히 깊은 관찰이고 날카로운 지적이에요. 뿌리를 싫어한다면 그 열매를 어떻게 좋아하겠느냐? 그 뿌리가 나쁘다고 계속 손가락질한 사람이 그 뿌리의 열매인 자신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죠. 여기서 이제 멜컴 X는 그럼 그 부정성, 아프리카에 대한 부정성이 어디서 온 것이냐? 아프리칸들에서 온 것은 아니죠. 아프리카 컨티넨트에서 아프리카에 대한 부정성을 스스로 부여해서 그것을 세상에 외치고 있을 리는 없죠. 아프리카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미개하고 우리는 가난하고 우리는 폭력적이고 우리는 야만적이고 그렇게 스스로 얘기하겠습니까? 아니죠. 여기서도 우리가 지금 계속 고민해야 하는 white supremacy가 들어가는 거죠. white supremacy라는 것은 목적의식을 가지고 white을 위에 놓고
유색을 밑에 놓고 그것을 계속 주입시키는 것을 white supremacy라고 하죠. 쇼비니즘과 수프리미시는 다릅니다. 그것을 혼돈하면 안 되죠. 쇼비니즘은 그저 스스로 자기가 근거 없이 잘났다고 생각하면서 떠들고 다니는 그런 어떻게 보면 한심한 작태예요. 한심한 작태. 그러나 white supremacy는 체계적으로 의식적으로 거의 이데올로기된 생각의 무기를 가지고 이 사회 속에서 열등 집단을 만들어서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성의 문제도 있고요. 남성과 여성의 문제도 있고 여성 앞에서 마초의 그 아둔함을 보이는 것은 그렇게 두려운 거 아닙니다. 그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어리석음이죠. 그런데 이것이 수페르메시로 가면 그 제도적이 되죠. 이념적이 되고 이제 그것이 무서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싹 터서 열매를 맺기 전에 이제 싸워야 한다 이런 얘기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You cannot hate the roots of a tree and not hate the tree. You cannot hate Africa and not hate yourself. 아프리카를 헤이트하는 건 나를 헤이트한다라는 그런 얘기는 정확한 지적이죠. To the same degree that your understanding of and attitude towards Africa, 아프리카를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당신 스스로에 대해서 긍정성을 가질 수 있고 당신 스스로에 대해서 부정성을 가질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 부정성의 모습이라는 게 뭡니까? 색깔, 코의 모습 이런 거지 않습니까? 머리카락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것과 그 인성과 무슨 관계가 있는데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을 끄집어내서 자극적이잖아요. 자극적. 색깔, 얼굴의 모습, 머리칼 이런 것들은 쉽게 보여지는 그런 자극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계속 수프리미시, 우월감을 만든 거죠. 그리고 열등감을 만들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할 일은 What is Africa? 아프리카가 1500년, 사실은 그 조금 전부터 1300, 1400년 전부터 서구의 눈에는 형편없는 땅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사실은 형편없는 땅으로 보이지 않았지만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의식을. 왜냐? 그 땅과 그 사람과 그 문화를 또 그 자원을 지배해야 됐으니까 일종의 유러피언 우월감이 아프리카를 지배하려는 그런 목적의식 속에서 아프리카를 아주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아주 부정적으로 가르치고 아주 부정적으로 취급하는 그런 이제 역사가 진행이 됐는데요. 자, 보죠. 우리 역사는 역사 공부를 좀 솔직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프리카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아프리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저기 있지 않습니까? 빈곤, 가난, 파버티.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는, 제 눈에 오른쪽에 보시는 이런 자연 환경의 도전. 어떤 데는 vegetation, 식물이 너무 빨리 자라고 너무 많이 자라서 생산하기가 어렵고, 어떤 데서는 너무 dry해서 또 생산하기 어렵고, 따라서 massive, 아주 그냥 이 빈곤 상태, 정말 아사선상에서 고생하고 헤매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 이것이 우리의 프레저리스 아닙니까? 그냥 딱 들어오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또 뭡니까? 소년병들, 내전. 항상 내전 상태가 있고. 이것도 아프리카 사람들이 싸움을 좋아해서 내전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사실은 1800년대, 80년이죠. 1880년대 서구가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막 금을 긋기 시작해. 이걸 베를린 컨퍼런스라고 하는데 2년 동안 베를린에 모여가지고 야, 우리 아프리카를 좀 어떻게 이렇게 좀 자르자. 그래서 우리 서구 강대국들이 싸우지 않게 적당히 잘 선을 그어서 나눠 먹자. 해서 금을 막 꿨어요. 거기 사는 사람들의 무슨 특성이라든가 지역적 특성이라든가 역사라든가 이런 거 참 고려하지 않고 자, 그러면 영국이 여기 이만큼 가졌으니까 그럼 프랑스가 여기 좀 이만큼 갖자.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가 나라가 갈리면 어떻게 됩니까? 나랑 아무 관계도 없는 경쟁의식을 느끼게 돼요. 민족의식을 느끼게 돼요. 잉글리시 칼로니랑 프렌치 칼로니는 같은 칼로니 아닙니까? 식민지 아닙니까? 근데 이상하게 잉글리시 칼로니는 잉글리시 축구를 좋아하고 프렌치 칼로니는 이상하게 또 프렌치 축구를 좋아해요. 그리고 프렌치 칼로니랑 프렌치 팀이랑 잉글리시 팀이
게임을 하면 더 열성적으로 응원을 해요. 그런 이상 야릇한 경쟁심이 유발되는 거예요. 단지 손을 걷기 때문에, 손을 쭉쭉쭉쭉쭉 막 걷기 때문에. 야, 그런 얘기가 있죠. 야,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아프리카 지도를 보니까 우리 식민지에는 산이 없다. 그러니까 어디 산 하나 다오. 그래서 킬리만자로라는 산을 줘요. 그럼 킬리만자로 가져가. 그럼 킬리만자로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주인이 다 바뀌었잖아요. 주인이 자기가 사는 공간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걸 트라이벌 워페어가 사실은 이게 식민지 유산이에요. 왜냐? 막 갈랐으니까 그냥 막 갈라놓고 경쟁이 됐잖아요. 경쟁이. 자, 그러고 나니까 이런 환경 속에서 아프리카에서 생존하기 어려우니까 이제 주로 지중해를 통해서 또는 대서양을 통해서 이제 유럽으로 유입되죠. 그 과정 속에서 셀 수도 없는 사람들이 중간에 여정 속에서 정말 이 눈물의 여정 속에서 죽고,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프리카에 대한 사실은 편견이에요. 그럼 아프리카가 정말 이랬냐? 아프리카 수천 년 동안 이렇게 형편없이 인간 존재에 도전 애프터 도전, 시련과 시련, 끊이지 않는 시련 속에 존재한 땅과 사람이냐? 절대 그렇지 않죠. 아프리카는 굉장히 깊은 역사적, 문화적 뿌리가 있는 땅이고 사람들이죠.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넬슨 맨델라의 코테이션인데 제가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I dream of an Africa which is in peace with itself. 그럼 평화한 아프리카를 넬슨 만델라는 죽을 때까지 꿈꿨죠. 그럼 이 평화가 왜 깨졌냐? 답은 정확하죠. 노예제도와 그 다음에 1700년 그때부터 시작되는 이제 서구의 제국주의, 이것을 합침으로써 아프리카의 평화가 깨진 거지 본래부터 평화가 없는 땅과 사람들이 아니죠. 본래는 굉장히 평화스럽고 아름다운 것이었죠. 자, 그럼 우리 의식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아프리카에 대한 편견 조금 더 강력하게 표현한다면 또 무지도 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 반론들을 역사와 문화의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한번 수정해가고 고쳐갔으면 좋겠어요. 자, One cannot resist the lure of Africa. 러디아드 키플링이라는 영국 그 작가예요. 그리고 이가 아시아라든가 아프리카 이런 데를 굉장히 미스테리어스한 곳으로 이렇게 참 아프리카와 아시아는 매력이 굉장히 많아. 왜? 안개 속에 쫙 덮은 정글과 같은 곳이잖아. 이건 굉장히 바보스러운 얘기예요. 아프리카의 정글은 10%밖에 안 돼요. 아프리카는 굉장히 변화무쌍한 곳이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안개가 쫙 들린 그런 밀림, 사자가 그러잖아, 코끼리가 사실은 그런 땅은 몇 프로 되지도 않고 그 속에서도 사람들 다 나름대로의 합리성을 가지고 살아온 역사고 대륙이고 우리 같은 fellow human being들이에요. 같은 인류예요. 그런데 속으로는 항상 이렇게 보기 시작했죠. 뭔가 신비한, 뭔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신비한 안개 속의 밀림, 이걸로 계속 이제 아프리카를 define 해갔다, 이런 말씀 드리죠. 자, 해밍웨이가 한 얘기도 한번 들어보실래요? I never knew of a morning in Africa when I woke up that I was not happy. 이런 코테이션이 있어요. 또 이걸 가지고도 이제 조금 디베이트도 하고 하죠.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역시 아프리카를 사람이 사는 객관적인 그런 공동체로, 그런 공간으로, 그런 합리적인 사람들의 삶인 곳으로 보지 않고 무슨 이 복잡한 사회를 떠나서 어디에 가서 이 인간 문명을 뒤로 하고, 이 복잡한 인간 문명을 뒤로 하고, 한국의 텔레비전에 보니까 자연인 이래가지고 산속에 사는 그런 분들의 삶을 그려내고 하는 그런 TV를 봤는데, 여기서도 해밍웨이의 뉘앙스가 그런 거죠. 아프리카는 그 태고적 신비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좋아했던 프랑스라든가 파리라든가 이런 데 달리 아침에 일어나면 그저 앞에 환하게 열리는 그 원초적 자연의 모습이 나를 늘 행복하게 했다 하는 그런 투인데, 사실 아프리카가 다 저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프리카에도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아프리카에도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그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상의 복잡함과 일상의 도전과 또 기쁨과 슬픔과 또 희망도 있고 다 정상사회인데 서구는 항상 거기는 마치 서구 도시와 산업화된 삶을 떠나서 갈 수 있는 탈출의 장소로 보기 시작한 거죠. 탈출의 장소로. 그것은 옳지 않아요. 아프리카는 탈출의 장소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 유명한 이제 타잔이라는 게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습니까? 그 혹시 저도 어렸을 때 타잔에서 그거 정글에서 소리 지르고 그러면 정글에는 짐승들이 막 움직이고 하는 그런 정말 이거 공상 영화 수준의 이런 아프리카의 묘사를 좀 본 기억이 있는데 미국뿐만이 아니죠. 일본에서도 꽤 인기를 끌었는데 여기 저 보니까 한자로 복수라고 썼는데 뭘 복수를 한다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뭔가 열심히 칼을 들고 싸운 걸로 보아. 아프리카는 역시 그 인간에 대한 도전과 인간이 극복해야 할 뭐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복수라는 단어를 썼고 이쪽에서도 역시 아프리카의 그 신비함 그런 것들을 드러내는 그 타잔 의식이 아직도 아프리카에 대해서 상당히 지배적이죠. 자, 그러면 이제 역사적 기원들을 좀 볼까요? 가장 오래된 인간의 기원점은 아프리카에 있어요. 우리 모두는 사실은 아프리카 출신이에요. 우리 모두는 인종적으로. 그런 아프리카에서 기원된 인종이 세계로 흩어지면서 이제 환경 속에서 이제 수십만 년의 환경의 차이 속에서 이제 다르게 변모해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아프리칸네스에 대한 우리의 오해를 좀 어느 정도 수정하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시아는 이렇게, 백인은 이렇게, 흑인은 이렇게 창조되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이것이고 우리는 그들과 다르고 하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죠. 과학적으로는. 다 같은 그런 인종의 기원 속에서 우리가 다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이 좀 어떻게 보면 조금 글쎄요. 과학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우리는 다 한 통 속이에요. 그런 것이 이제 긴 세월 속에서 다른 인종적 모습으로 나타난 거지 그 인종의 무슨 가치를 처음부터 갖고 태어났다는 그런 생각은 굉장히 위험하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프리카를 그야말로 타잔 이런 식으로 묘사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아프리카는 위쪽으로는 엄청나게 건조한 곳이죠. 거기 사하라 사막도 있고 그러고 또 남쪽으로도 그러니까 사우스 아프리카라든가 저 이스트 아프리카 쪽으로 옮겨가면서도 그렇게 그 타잔 동네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프리카는 고작 10%의 밀림에 지나지 않지만 아프리카 그러면 사람 살기 너무나 힘든 밀림으로 보는데 굉장히 잘못된 시각이라는 걸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럼 아프리카에는 어떤 문명이 있었나? 여기서 우리가 문명론을 조금 짚어보고 싶습니다. 흔히들 이렇게 얘기해요. Great Civilization, 위대한 문화, 문명,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역사학도들은 그 Great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썩 즐기지도 않고 또 옳다고도 생각을 하지 않고 Great보다는 Flourishing, Thriving 이런 표현들이 사실은 더 정확하죠. 그러니까 위대한 문화였다. 위대한 문명이었다. 그 위대하다는 게 뭔데요? 이제 그걸 가지고 어떤 것이 위대하냐? 그런 것을 가지고 씨름하는 이제 그런 학풍은 지났고요. 이제는 그런 특정 문화가 얼마나 flourishing 했냐, thriving 했냐, 이것을 가지고 이제 생각하고 연구하고 토론하는 거죠. 그럼 이것을 우리말로 이제 한자어로 직역을 하면 여기 번성, 번창, 창은 좀 이제 빛났다라는 얘기죠. 성은 크게 이루었다라는 얘기인데 여기에서 번자가 이게 참 재밌는 번자예요. 이 번자가 여기서 그림에서도 보시지만 이제 상형 글자의 그 기원을 보시지만은 여인이 큰 실타래를 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실타래를. 다시 말씀드려서 실타래가 뭘 상징합니까? 저 기억이 뚜렷이 나는데 어머니가
이 실타래, 엉킨 실타래를 저 같으면 어머니 가위로 끊으면 해결될 일을 왜 그렇게 끙끙 고생을 하세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머니는 저한테 늘 그러셨어요. 몰라서 하는 소리다. 엉킨 실타래는 풀러야 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밤에 그 어두운 불빛 밑에서 이게 실타래를 계속 이렇게 풀고 뭐 이렇게 했다가 뭐 어떨 때는 뭐 입으로도 뭐 좀 하셨다가 하는 그런 모습이 기억나는데, 이제는 위대한 문명이냐 이런 것으로 가늠하는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에도 큰 문명들이 복잡한 컴플렉스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존재했다라는 그런 얘기죠. 아프리카 문명이 위대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 문명도 인간 사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특성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문명과 문화였다. 그렇게 얘기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지도에 동글동글한 데는 노예들이, 흑인 노예들이 이 미국 대륙으로 보내진 그 숫자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 지역이 이게 서부 아프리카인데 옛날에 아프리카에 존재했던 큰 문명 공동체, 그 문명 지역과 같이 맞아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뭐 몇 발자국 먼저 앞에 가서 생각하면 노예들이 어디서 잡혀서 어디서 미국 대륙으로 보내졌냐라고 이렇게 보면 옛날에 아프리카에 존재했던 큰 킹덤들이 위치한 지역에서 보내져요. 물론 대서양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들이 용이했지만은 그것도 있지만은 역사적인 또는 문명적인 해석이 또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노예 제도는 1200만 명 정도의 아프리카인이 미국 대륙으로 보내졌는데 이것은 아프리카 역사와 깊은 연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 제도는 단순히 유럽인들의 폭거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이것은 아프리카의 독특한 문화와 역사 속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것은 다음 주에 우리 더 자세히 보기로 하고 오늘은 그 아프리카가 어떤 곳인가 이런 것을 좀 같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문명, 시빌리제이션이다. 그럼 뭐 시빌리제이션이 뭐냐?